아플 땐 너무 심하게 이제 아프고 조금이라도 딱딱한 뭔가가 있으면 자신 있게 씹기가 힘들었거든요. 거의 부드러운 거밖에 못 먹었어요. 죽 아니면 뭐 밥을 뭐 좀 묽게 한다 그렇게 해서 먹고. 잇몸병이라고도 불리는 치주 질환은 충치와 더불어 구강의 2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통증을 느껴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주 질환은 40대 이상에서 8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감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가정에서 양치 등의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아는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면 반드시 그 역할을 대신할 대체제를 찾아야 합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로운 치아로 되찾는 환한 미소, 보철과 전문의 박도현 원장. 꾸준한 관심으로 유지하는 편안한 일상, 치주과 전문의 천기범 원장. 입안에서 대칭을 이루고 소화와 발음을 돕는 기관 치아. 단단한 구조물이지만 치아의 뿌리와 잇몸뼈를 보호하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질환이 발생합니다. 잇몸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누게 되는데, 치은염은 잇몸에만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잇몸 염증을 의미하는 것이고, 치주염은 잇몸에서 좀 더 내려가서 치조골이나 뼈에 관련된 염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은염 증상이 나타난 후 치석 등이 동반될 때 치주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치조골까지 염증이 번질 수 있고 잇몸이 녹을 수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김현수 씨는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할 정도로 치주염이 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치아가 빠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문제가 된 건데요. 결국 전악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수님은 올해 1월 심한 전반적 치주염에 이완된 상태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아래 어금니는 오래전 상실된 상태이셨고 위 어금니는 대합치가 없어 정출된 상태이셨습니다. 맞물리는 치아를 잃은 위 어금니가 내려앉아 씹는 기능이 저하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에도 어려움을 겪었죠. 거의 부드러운 거밖에 못 먹었어요. 죽 아니면 뭐 밥을 뭐 좀 묽게 한다 그렇게 해서 먹고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지금 다 빼야 되는 상태로까지 됐다가 이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어금니는 완전히 다 빠져 있는 상태였었고. 김현수 씨는 모든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임시 치아로 턱관절과 저작 기능의 적응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치아 전체를 발치했기 때문에 부분 발치를 하는 환자보다 신중하게 교합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치아를 약 2개월 동안 사용한 결과 어눌했던 발음이 전보다 또렷해졌고 턱의 움직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일단 요거만 했는데 조금 어눌한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임시 치아 약 2개월 사용하셨고 충분히 적응하셔서 최종 인상 체득 후 보철 제작에 들어간 상태이십니다. 시술은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염증 발생의 가능성을 낮춘 무절개 임플란트로 진행됩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입안의 상태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우선 상악에 9개, 하악에 8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남은 부위에도 일주일 이내로 시술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도 뭐 웬만한 거 다 먹어요.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기 전에는 삐쩍 말랐었거든요. 이거 없어놓으니까. 왜냐면 이빨이 씹어야 여기 힘들더라고 해서 여기가 허리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필요한 자리에 구멍을 뚫어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을 심은 후 지대치로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하는 보철물과 연결하는 치료법입니다.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심미적 기능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죠. 김명선 씨는 20년 전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위쪽 앞니에 보철물을 끼웠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치주 질환이 영향을 줘 발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에 넘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원인이 들어있어요. 외상이 있으셨구나. 이게 한 20년 됐어요. 기존에 있는 이빨을 갈아가지고 양옆을 2개를 걸어가지고 끼웠었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임시 치아 나온 거 끼워보고 모양이랑 색깔 좀 보겠습니다. 머리 뒤로 기대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치아가 자리 잡을 잇몸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임시 치아를 다듬어 끼워줍니다. 혹시 잇몸 많이 눌리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이 해보시고 이 물어보시고 아랫니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다시 앞니는 한 번에 만든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보철물도 그렇고 임플란트 보철은 더 그렇고, 왜냐하면 임플란트 보철물은 자기 치아랑 높이가 달라요. 일단 처음부터 최종 치아를 쓰게 되면 잇몸이 이제 자연스러운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노출이 쉬운 부위인 만큼 탈부착을 반복해 기존 치아들과의 높이를 맞춰줍니다. 지금 뭐 잇몸 눌리고 불편한 건 없으시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음식물 씹는데도 옛날에 기존의 이빨처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구강 내 세균 검사 좀 하기 위해서 요 안에 좀 끌어내겠습니다. 김명선 씨처럼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명선 씨의 입안에서 치석과 치태를 채취해 위상차 현미경 검사로 치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좀 전에 입안에 있는 플라그들 치석이랑 치태를 긁어가지고 입안에 어떤 세균들이 있나 이제 요 현미경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고 움직이지 않는 세균들은 그렇게 병원성이나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길다랗게 돼서 나선형으로 생겨 있는 이런 균들은 치주랑 치주병이랑 연관이 있는 세균들이세요. 위아래를 이렇게 한 번에 닦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쪽만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하실 때 좋은데 여기 거울 보시겠어요?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칫솔 모를 끝을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주세요. 요렇게. 치주 질환은 주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남은 세균이 칫솔질로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서 발생합니다. 플라그를 잘 청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플라그를 관리를 잘 하려면 내가 어디에 플라그가 잘 쌓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중에도 이제 플라그를 검사하는 착색을 하는 그런 용품들이, 구강용품들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뭐 그런 구강용품을 써서 내가 어디가 양치가 잘 안 되는지,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양치법을 택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정철인 씨 역시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 할 정도로 치주 질환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악 임플란트를 하기엔 젊은 나이인데다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전체 발치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플 때는 너무 심하게 이제 아프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진통제를 2알에서 4알로 늘리고 4알에서 5알, 특별히 막 치석이 많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고, 너무 치아가 아까울 정도로 치아 상태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석과 치태가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해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구강 관리를 한 결과 일부 치아만 발치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치아가 발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살리기 원하셨고 그리고 나이가 젊어서 치주 치료를 동반한 계속 구강 관리를 통해 발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치아들은 현재 잘 살려서 쓰고 계시고 발치를 진행한 부위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아에 치면 착색제를 도포해 치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착색제가 치태가 있는 부위를 염색해 평소의 양치질 습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치면 착색을 한 게 플라그가 있는 부위에서 요 빨간색이 남게 되거든요. 틈새에 빨간 게 여기까지 올라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요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가 안 되는 부위는 요 어금니 틈새. 시간이 경과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거해 줍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든 환자에서 정철이님과 같이 많은 치아를 살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구강 위생 관리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치아를 뽑지 않고 살려 쓸 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후 정철인 씨는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발음이 교정되면서 음악 활동에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는 되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 미간상이라든지 실제로 발음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치료 후에는 발음 그리고 제가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분 틀니를 사용해온 노승호 씨는 치주 질환을 앓으면서 잇몸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틀니를 한 10년 이상 썼는데 그동안 잇몸이 변형이 오고 음식 먹는데 많이 아프고 아주 고통스럽고 이래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지대치의 손상이 극심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치를 거는 부위인 지대치가 심한 우식 및 치주 질환에 이완되어 더 이상 지대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치가 걸리는 부위인 지대치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시 치아를 이용해 턱 관절과 치아의 균형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뭐 특별히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좀 앉아보실게요. 표정 도찰 만들기 전에 이제 위아래 턱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거든요. 물리는 거나 움직이는 거나 특별히 불편한 거 없으셔가지고 네, 오늘 다 끝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치 후 상하계는 9개, 하하계는 6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새로운 치아를 얻은 후 노승호 씨는 편안한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 치아 불편할 때는 이런 것도 못 먹었지? 진짜 괜찮아요? 많이 잡았어? 꼭 씹었어? 그렇게 못 먹었어. 먹는 걸. 치아 새로 이렇게 해놓고부터는 잘 먹으니까 배가 나와. 살 때 배가 엄청 나왔어요, 요새.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움을 되찾게 됐죠. 먹는 게 참 괴롭고 막 거하게 생각하면 지옥 같은 그런 먹는 자체가 지옥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좋습니다. 소실된 치아를 대체할 인공 치아는 3D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3차원 구강 스캔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아를 디자인한 후 출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인공치아가 만들어집니다. 출력된 치아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환자의 치아 균형에 맞도록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10년) 전 부러진 앞니에 보철을 씌운 강명수 씨는 최근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잇몸이 조금씩 내려앉고 경계 부위가 검게 변한 게 보였죠. 다쳤어요, 앞니를. 네, 그때 이제 치아가 부러졌는데 그때 마산 쪽에서 치료를 한번 했었죠.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치아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치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잇몸하고 치아하고 조금 내려오니까 이제 검은 선 같은 것도 보이고. 원인은 충치와 치주 질환의 일종인 치근단 염증이었습니다. 오른쪽 위 작은 앞니 치관부 파절 상태로 내원하셨고 오른쪽 위 큰 앞니도 보철 경계가 많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여러 번 시간을 내어 내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명수 씨는 잇몸뼈가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술을 진행하면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공치근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도록 뼈를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치아가 무사히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붙이고 나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이제 완전히 붙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 단단한 거 앞니로 드시거나 하시면 다시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하시면 되고 저희가 주의사항 또 설명 더 해드릴게요. 가지런해진 치아를 살펴보는 강명수 씨. 예전과 다른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좋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 이제 계속 저기 압정 같은 경우는 그집 보름에 한 번씩 왔거든요. 그렇게 안 와도 되니까 그게 제일 좋죠. 과거에는 치아가 빠지면 틀니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치아에 비해 씹는 힘이 약하고 오래 착용하면 잇몸뼈가 흡수돼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로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은 쉽게 생각하면 의치와 고정성 보철의 특징이 합쳐진 보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의치처럼 치아 및 잇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현되어 있지만 고정성 보철처럼 끼웠다 뺐다 하지 않는 보철입니다. 소연실 씨는 7년 전 다른 병원에서 부분 틀니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틀니를 낄 때마다 잇몸에서 통증이 느껴져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죠. 7년 전에 했는데 부분 틀니를 아파갖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물리니까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씹으려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 오랜 틀니 사용과 치주 질환으로 손상된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뼈가 소실됐습니다.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위해 남은 치아를 발치하고 뼈를 이식했습니다. 최종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시 치아를 사용해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진짜 내 이번에도 오면서 또 해야 되면 7년 전에 할 때도 이제 다시는 치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또 해야 되면 이제 안 할 거라고 또 몇 년이나 쓸 거냐고 10년 있다가 또 해야 되면 안 한댔더만은 평생 갈 수 있다 하더라고 관리만 잘하면. 이제 곧 새로운 치아와 만납니다. 하지만 평소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터라 소연실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플까 봐요. 예, 저번에 치과 불치병이 있어갖고 겁을 내갖고 이때까지 밀었거든요. 치료를 안 하고. 겁나요.
임시 치아를 사용해 회복시킨 교합 기능과 구강 구조를 토대로 임플란트 식립에 들어갔습니다.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는 기존의 전악 임플란트보다 인공치근을 적게 심고 보철물은 전체적으로 결합해 부담이 적습니다. 틀니와 모양이 유사하지만 고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게도 적합한 치료법이죠. 아래턱에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최종 보철물을 결합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이어진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힘에 힘 빼시고요. 뒤로 살짝 물어보세요. 어금니로. 다음 날 소연실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픈 거는 아플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뭐 마취를 해서인가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요. 집에 가서 저녁에 좀 고생할 것 같았는데 안 아프대. 임플란트는 시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술을 받은 직후엔 잇몸이 가장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의 균형도 점검합니다. 어금니로 뒤로 물어보시기. 물 상태에서 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죠. 그 전에는 그냥 가치라고 했는데 그건 이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잇몸에 대어서 잇몸에 상처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정이 딱 되니까 음식 먹을 때도 끄덕거리는 것도 없고 이제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워낙 이제 치주염이 있어가 심해가지고 잇몸이 안 좋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다시 또 정말 다 빼쁘고 새롭게 다 했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 쓸 것 같습니다. 마우스피스 같은 거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 때는 끼지 않으셔도 주무실 때는 끼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철 임플란트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 됐어요. 네. 그래. 소연실 씨의 환한 미소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오랜 기간 문제 없이 보철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오시게 될 단계에서는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치아를 살려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죠.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올바른 칫솔질로 잇몸 건강을 지키고 밝은 미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